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IPO 종목 맛보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0월달 IPO 일정은 9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현재 기준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종목은 14개 정도가 있는데 일정이 단순하게 중복 청약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하게 꼬여있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잘 체크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현재 확정되어 있는 IPO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개가 맞네요. 그리고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연기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또 들어오는 애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변동되는 사항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처음 상장이 진행되는 10월 종목들이고요. 첫 번째 종목이 K카입니다. 현재 수요 예측이 발표가 되었죠. K카는 9월 30일에서 10월 1일까지 내일부터 2일간 청약이 진행되고요. 주말에 대체 공휴일까지 포함이 되어서 환불일이 10월 6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수요 예측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마통까지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사실 균등도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조금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모가 밴드는 34,300원에서 43,200원이었는데 요 최상단으로 확정이 됐을 경우 2조 773억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25,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1조 2천억의 시가총액을 확정을 하였고요. 다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어디다가는 28,000원이라고 적어 놓고요. 어디다가는 52,000원이라고 적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확정 공모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5,000원이었기 때문에 25,000원이 아마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종은 중고차 매매고요. 주관사는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입니다. 현재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중고차 매매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에게 배정되는 주식 수가 굉장히 많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기업 가치가 너무 고평가가 됐다라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흥행에는 실패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사실 K카 IPO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IR9 홈페이지가 지금 점검 중이라서 자료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다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오늘 10월 IPO 일정에 대해서 올리고 내일 K카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IPO 진행되는 종목은 NH스펙 21호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스펙주는 합병 목적 기업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펙주가 최근에 이상 과열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열기가 다 식었죠. 그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청약 수수료가 없고 그 뒤에 중복되는 일정들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한 주당 100원이라도 벌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비례배정 여윳돈으로 비례배정 청약하시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월 12일에서 10월 13일까지 청약 일정이 겹치는 종목들이고요. 환불일도 전부 다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백신연구소, 비트나인, 지아이텍, 지오 엘리먼트가 있고요. 첫 번째 종목인 차백신연구소는 삼성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백신, 비형간염, 그리고 면역증강제 관련된 의약품을 만들고요. 아직까지 그 실적을 보시면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이오라는 테마에 거는 기대들이 많다 보니 공모가 밴드는 1,100원에서 1,500원, 1,500원으로 확정 시 3,964억까지 시가총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IPO 진행하기 직전에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장외가는 22,500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에게 493만 3,750주가 균등 배정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주 정도는 꽤나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60% 정도, 70%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상황에 따라 청약 일정이 겹치다 보니 자금이 분산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두 주까지도 어쩌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39.36이지만 상장일날 나름대로 이제 몰리는 거래량과 그리고 바이오 테마라는 장점이 시너지를 잘 냈을 때 그래도 좋은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비트9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주관을 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하는데 그래프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거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사업에 접목을 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또 IPO 진행하기 전에 한 번 더 분석해보기로 하고요.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올해 8억 정도 전반기까지 흑자로 전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모가 밴드 같은 경우 8,700원에서 9,700원인데 9,700원 확정 시 1,004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장외가는 13,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투자에서 주관을 하는데 균등 배정 물량이 25만 8,875주로 조금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수익 구간은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테마적인 부분도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GI텍이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수소전지, 의료 분야, 특수필름 분야 쪽에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수소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름 사업을 했었다는 거는 약간 2차전지, 롤프레스 이런 쪽 계통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추측하는 걸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또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현재 공모가 밴드가 11,500원에서 13,100원인데 현재 장외가가 14,000원에도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1,300원 확정 시 시가총액이 1,032억이고요. 만약에 장비 같은 게 만드는 게 기술이 어느 정도 있고 캐파를 키워서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성장성도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관심이 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가지고 좀 급속하게 첫 시작이 워낙 미미하다 보니까 아직도 약 41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급속하게 성장률 자체는 괜찮은 모습이고요. 올해도 전반기 때 정도의 흐름을 유지한다면은 작년 정도의 실적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등 배정 물량이 33만 7,500주인데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이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미래에셋증권이 개인 투자자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추첨으로 균등 배정 한 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 주주의 물량도 양호하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도 30.83입니다. 이 정도면은 개인적으로 기관들 수요 예측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름 20%대의 상장일날 유통 물량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됐을 때 테마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유통 물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GI텍 같은 경우에는 나름 괜찮은 수익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현재로는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마지막 청약 일정 겹치는 종목이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지오 엘리먼트는 뭐 전자부품 제조 센서 캐스니트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뭐 센서 사진들도 있고 뭔가 스위치 같은 사진들도 보이고 하던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수료가 없는 NH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합니다. 고무가 밴드는 7,600원에서 8,700원인데 현재 장외가가 8,500원 정도로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8,700원으로 확정 시 시가총액이 539억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2019년도에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네요. 지금 지오 엘리먼트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뭐라고 보냐 하면은 낮은 시가총액과 낮은 상장일날 유통 물량입니다. 이런 경우에 테마가 조금 안 좋더라도
나름 고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지를 해주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개인에게 배정되는 주식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비례 배정을 한다고 해도 경쟁률이 높아지면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균등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NH투자증권도 개인 청약자가 많은 증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확률로 한 주를 받을 수 있을까 말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중복 청약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은 조금 잘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청약 일정을 봤을 때 10월 18일에서 19일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19일에서 20일 그 다음 종목은 20일에서 21일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21일에서 22일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하루 차이가 있고 하루가 차이가 있고 또 하루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i패밀리 AC를 청약을 하시게 되면은 리파인이나 엔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약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엔캠을 청약을 하시면 i패밀리 AC나 GMBS 엔지니어링을 청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GMBS 엔지니어링을 청약하시게 되면은 중복 청약이 되지 않는 종목은 엔캠밖에 없고요. 반대로 리파인을 청약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i패밀리 AC밖에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봤을 때 이 중에서 두 개의 종목을 비례 청약을 다 한다고 치면은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디다가 할지 조금 고민을 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균등만 하시는 분들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뒤에 있는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청약 단위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조금 넉넉하게 있으신 분들은 그런 점들 잘 활용을 해도 3개 정도는 비례 청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업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i패밀리 AC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에서 주관을 하고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거냐면은 색조 화장품, 웨딩, 뷰티, 혼수,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정확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나름은 웨딩 쪽으로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모가는 39,000에서 48,000원 그리고 48,000원으로 확정 시 시가총액은 197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외가는 6만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매출이 2021년도까지 성장을 하다가 2021년도 전반기 때는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조금 아쉬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뭐 회계상의 문제인지 실적상의 문제인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 청약자에게 청약되는 주식수가 조금 수량이 적고요. 상장일날 유통물량 비율은 거의 40% 정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느낌의 종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GMBS 엔지니어링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삼성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은 친환경 사업인데 스크러버, 트랩, 배견 제거 장치, 유해가스 제거 이런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향후 친환경 사업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마는 나름대로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14,300원에서 17,400원인데 17,400원 확정 시 1,247억이고요. 현재 장외가는 17,000원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보시면은 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는 전반기만 지났는데 작년의 실적을 벌써 넘어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개인에게 확정되는 물량이 별로 없고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또 기존 주주가 많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테마 자체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IPO를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리파인입니다. 리파인은 KB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권리조사, 부동산 금융, 보험, 모기지, 전세대출,
BM 특허 이런 것들인데 뭐 금융에서 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그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사기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또 보험을 넣을 수 있는 상품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자세한 것들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고무가 밴드는 21,000원에서 24,000원, 24,000원으로 확정 시 시가총액은 4,171억입니다. 장외가는 32,000원까지 확인을 했었고요. 현재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나름 꾸준하게 좋은 성장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장성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그런 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청약을 들어가게 되면은 나름 뭐 한 주에서 두 주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는 되지만 이 종목도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이 조금 많다라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엔캠입니다. 엔캠은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사업은 뭐 기초 화학 물질을 활용한 뭔가를 만드는 건데 쉽게 말하면 2차 전지 관련 전해액을 만듭니다. 2차 전지라고 하면 우리가 전기차만 생각을 하는데 2차 전지 개념이 배터리를 다 쓰고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엔캠에서 만드는 것들은 휴대폰용 그리고 전기자동차 그리고 우리 일반 건전지 충전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화학물질, 소재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가는 3만에서 3만 5천원, 최상단 확정 시 5,291억에 시가총액이 되겠습니다. 장외가는 7만원까지 확인을 했고요.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는 2019년도부터 이제 매출이 있었는데 적자 그리고 2020년도에 흑자 또 올해 상반기 때는 적자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역시나 청약되는 주식수는 많지는 않네요. 금액은 크지만 그게 많지는 않고 최대 주주 물량과 대표이사의 물량을 합쳤을 때 거의 한 45% 넘는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꽤나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네 종목만 보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사업 아이템이 좋은 요거로 두 가지 종목이 개인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요 리파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중에서 실적 자체는 또 괜찮다라는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많은 거니까 요 주차에 있는 이 네 개 종목은 청약을 하실 때 잘 생각을 하시고 종목을 고르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0월 IPO 종목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카카오페이, 시몬노 액세서리 컬렉션, 피코그램, 지니너스가 있는데 카카오페이, 시몬노,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10월 25일에서 26일 IPO 일정이 다 겹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환불일도 동일합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대형 공모주죠. 근데 약간 악재가 겹치고 그러면서 이제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10월 달로 넘어왔고요. 주관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형 종목이다 보니 배정되는 청약이 진행되는 주식수도 많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중복 청약 안 되니까 잘 골라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뭐 기타 금융업이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인 핀테크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6만원에서 9만원인데 9만원 확정 시 11조 7,330억의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증권 플러스 기준으로 장외가를 봤는데 11만 9천원 정도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로 위에 111만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장난으로 올린 게 아닌가 아니면은 실수로 공을 하나 더 넣었나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외가는 한 11만 9천원 정도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적자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가 핀테크 사업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고객 확보하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자금을 계속 투입을 하죠. 특히 카카오페이는 이제 카카오 계열이다 보니까 자금적인 부분에서 조금 든든한 부분이 조금 있죠. 그리고
2021년도 전반기 들어와서 1분기 기준입니다. 그 1분기 기준으로 이제 119억 정도의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의 물량 40%가 있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38.91인데 이렇게 되면은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 금액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도 대형 종목들은 나름 기대감이 있고 현재 조금 그런 법적인 테두리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조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사실 조금 불안한 느낌이 더 크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궁금한 기업인데 이게 명품 회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요. 업종 설명을 하는데 가죽, 가방, 유사제품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단어만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짝퉁 만드는 회사인가 이 생각도 들고 뭐 핸드백, 지갑,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우리 여성분들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 핸드백, 지갑, 가방 이런 것들 관련돼서 만드는 것 같고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놓은 사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명품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시몬느라는 게 어떤 기업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모가 밴드 39,200원에서 47,900원인데 보시면은 최상단 확정 시 1조 6천억까지 시가총액을 기록할 수가 있고요. 현재 장외가는 하단에도 못 미치는 38,7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K카처럼 이게 무슨 39,200원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될지 아니면 정말 가치가 있어서 상단에 확정도 되고 큰 수익을 줄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보시면은 나름 2019년도에 1000억 그리고 20년도에 560억 올해 전반기 기준으로는 345억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 주주 물량 및 보호예수 물량을 보시면은 최대 주주 물량은 35%인데 상장일 날 유통되는 물량이 20%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배정될 수 있는 주식수도 나름 부족하지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만 정말 괜찮다라고 판단이 내려진다면은 나름대로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동시 청약이 되는 마지막 종목은 피코그램입니다. 피코그램은 IBK 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요. 생활가전 정수기 필터 같은 것들을 이제 판매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수기 렌탈 이런 분야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홈페이지를 봐도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모가 밴드가 11,000원에서 12,500원인데 12,500원 확정 시 383억의 시가총액을 기록합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종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장외가는 14,000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네요.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보시면은 나름 줄었다 늘었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살짝 늘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청약에 들어갔을 때 배정되는 주식수가 크게 많지는 않지만 IBK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참여자가 조금 적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결국은 뭐 추첨으로 한 주 받냐 못 받냐가 되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확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의 퍼센트가 33.69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고 이 시가총액이 싸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면은 기관들의 수요 예측이 좋아지면서 20%대까지도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잡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단독 상장이 되는 지니너스입니다. 지니너스는 10월 27일에서 28일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11월 1일 날 환불이 됩니다. 대신증권 NH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NH는 수수료가 없으니까 NH 쪽이 조금 재미없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아이템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암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조직 생검, 액체 생검이 가능하고 암 유전자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셀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 세포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병이 생길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질병 예측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고요. 암 검사를 한 다음에 표적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뭔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니너스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향후 성장성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고무가 밴드는 24,700원에서 32,200원인데 최상단 확정 시 3,500억의 시가총액이 되겠습니다. 장외가에 46,000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생각보다 개인에게 청약할 때 배정되는 주식수가 많습니다. 단 요게 두 개 증권사가 나눠가지기 때문에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대신증권에서 청약을 한다면은 대표 주관사고 개인 청약하는 투자자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증권사 중에 하나가 또 대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대신을 준비하시면은 나름대로 균등으로 한 주에서 두 주 정도는 받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자 테마도 좋고 이거는 조금 나쁘긴 하죠. 실적은 나쁘지만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이 31.74입니다. 나름 긍정적인 테마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 저는 수요 예측이 약간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못해도 20%대 중반까지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니너스도 예상 밖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10월 IPO 종목되는 종목들, IPO가 진행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맛보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물론 뒤에서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해보고 지금 제가 보는 단순 데이터랑 실제로 청약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10월 달에 IPO 진행되는 종목들도 잘 체크하시고 잘 공부하신 다음에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